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는 KLN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전라북도와 12개 이정기관, 도교육청, 전주시 완주군 등이 참여하는 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오늘 11번째로 개최됐습니다. 최근 복분자 판로 불투명과 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을 위한 복분자 생산 농가 돕기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유희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와 이정기관 12곳을 비롯한 유관 기관들의 상호 발전과 시책 정보 공유 및 이정기관의 조기 정책 방해 요소를 줄여나가기 위한 혁신도시 상생협의회가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혁신도시 내 발전 상황과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한 논의와 각 기관들의 협조사항 요청이 이어졌습니다. 사업 추진 현황으로는 혁신도시 내 119 안전센터가 완공함에 따라 이달 시범 운영을 거쳐 하반기에는 정식 운영할 예정이고 한국전기공사가 지난 14일 베트남과 전기 안전 기술 협약을 체결하면서 검사 진단 분야의 동남아 시장의 판로를 확보하는 등의 성과를 보였습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더 에셋지 주관 시상식에서 올해의 연기금 투자자로 선정되는 등 1998년 기금 설치 이후 지난해 말까지 연평균 6.01%의 수익률을 올렸고 2015년 4.57%의 운용 수익률과 21조 7천억 원의 수익금을 시현했습니다. 특히 이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확대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전라북도 지역인재 채용 확대 비율을 15% 이상으로 늘려나가기로 입을 모았습니다. 이와 함께 판매되지 못해 저온장고에 쌓여있는 총 931톤의 복분자 재고 소진을 위해 도내 공무원, 유관기관 직원들의 소비 촉진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35%를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섭니다. 김승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가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35% 의무채용 법제화를 위해 전방위적 활동에 나섭니다. 시는 7월 5일 국회에서 전국 혁신도시 단체장과 지역별 국회의원, 대학생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를 촉구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가집니다. 또한 여야 3당 대표를 방문해 당론 채택을 촉구하는 등 다각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에 열리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역인재 의무 채용과 더불어 청년 문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루고 반드시 혁신도시 기관의 지역인재 35%를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강력히 요청할 예정입니다. 이어 여야 3당 대표와 원내대표를 잇따라 방문해 6월 8일 입법 발의된 지역인재 채용 의무법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습니다. 전주시 기획조정국 관계자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법제화는 지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절실함을 담고 있는 호소라며 반드시 20대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청년 실업난 해결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국적으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중 전라북도 익산시는 올해 상반기에 7,096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익산시가 올해 상반기에 부서별 특화 사업 추진을 통해 7,096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올해 28개 부서 100개 사업에 1,40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9,815명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상반기에 73%를 달성하는 성과를 올렸습니다. 익산시는 상반기 동안 기업 유치 및 지원에 586명, 교육훈련 지원에 68명, 여성 노인 장애인 취업 지원에 3,871명, 기타 취약계층에 2,571명의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2016년 상반기에는 익산시에서 방침을 주고 있는 기업 유치를 최우선 목표로 삼아서 우량의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요. 일자리 유관기관과 협력해서 구인구직 만나문화 등을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정원율 익산시장은 하반기에도 시민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모든 부서가 힘을 모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4월부터 본격 실시하는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이 본래 취지와 동떨어져 추진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인력 부족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의욕만 앞선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4월 갑작스레 복지 허브화 사업이 실시되면서 사업 추진에 있어 보건부를 비롯한 각 읍면동 주민센터 등 업무 담당 직원들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이곳저곳에서 쉴 새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읍면동 복지 허브화 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 복지 공약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발굴해 문제를 해소하고 맞춤형 복지팀을 배치해 복지 부족으로 인한 후진국형 사건 사고 발생을 막기 위해 마련된 사업입니다. 하지만 통합사례 관리사 등 전문 인력 배치 문제를 비롯한 인력 부족, 담당 직원들의 육아휴직으로 인한 공석 발생, 2017년 국비 지원의 불투명성, 관련 기관과의 소통 부재, 기준 인건비 등 수많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또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제대로 된 업무 분담은 기대할 수도 없고 이로 인한 과중한 업무 스트레스로 직원 간의 불화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밖에도 현장을 찾는 방문 간호사들은 대부분 여성으로 혼자 현장을 방문해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로 인해 의욕만 앞선 복지 허브화 정책이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과 관련한 의문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김일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22일 군산시를 찾아 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의 면담을 통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대응 방안 마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당장의 해결책이 아닌 점차적인 문제 해결 및 도차원의 지원 방안 등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는 오는 2018년까지 전체 읍면동을 복지 허브화할 계획이지만 그때까지 적정 인력을 갖춘 상태에서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할지 국민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LN 유희광입니다. 앞으로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자기 개발을 위해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과 공무원 지방공무원 보수수당규정 개정안,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에 따르면 오는 25일부터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이 직무 관련 연구과제를 수행하거나 학습 또는 연구 등을 위해 최대 1년 동안 무급휴직을 할 수 있는 자기개발 휴직 제도가 도입됩니다. 또한 개정안은 정직이나 강등 처분을 받아 일을 하지 않는 기간 동안 기존에는 급여의 3분의 1을 삭감했지만 앞으로는 일절 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만금 투자와 관련해 공식 태도를 밝히지 않았던 삼성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지난 2011년 체결한 MOU 내용은 이행하지 못하지만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 투자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만금 사업과 관련되어 잡음이 끊이질 않았던 삼성의 투자 협력 철회 문제를 놓고 새만금 개발청이 삼성 측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이병국 새만금 개발청장은 20일 전북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시 투자를 결정했던 관련 사업은 사업성 부족으로 철수한 상태지만 기존에 체결한 투자 양해각서를 철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MOU를 철회하는 것은 아니나 11년 당시 투자를 검토했던 풍력발전, 태양전지 사업은 사업성이 없어 사업을 철수한 상태이고 현재는 주력사업 중심으로 사업 구조를 개편하는 중이다. 앞으로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새만금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왔습니다. 또한 이는 삼성그룹의 공식 입장이며 새로운 투자 계획이 있을 경우 새만금에 우선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것을 검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이 청장은 삼성 측과 면담을 요청했지만 유선상으로만 통화했을 뿐 만남이 성사되지 못했다라며 투자 관련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삼성은 2011년부터 전북도와의 협약을 통해 7조 6천억 원가량을 새만금 신재생 에너지 부지에 투자하기로 했지만 5년이 지나도록 투자도 없이 사업단이 해체하면서 전북을 우롱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발표를 통해 결과적으로 삼성의 새만금 투자 철회가 현실화되면서 전북의 지역 관계자와 도민들에 대한 불만 및 투자 무산 책임론이 대두될 전망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서울시가 이달 24일부터 8월 22일까지 총 60일 동안 야외 수영장을 운영합니다. 서울시는 6개 한강공원에서 야외 수영장이 운영되며 매일 개최되는 다양한 이벤트와 함께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재탄생한다고 전했습니다. 뚝섬, 여의도, 잠실, 망원 수영장은 새로운 수영장용 타일로 시공했으며 뚝섬 수영장은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해 더위를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잠실 수영장은 아쿠아 어드벤처를 설치했으며 여의도 수영장은 아쿠아링, 물대포, 스파이럴 터널 등 즐길 거리를 제공합니다. 이용 시간은 휴일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운영되며 연령대별로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다양한 풀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KL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